우리 열심히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우리 한번 떼돈 한번 벌어보자.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국토위원회에서요, 수도권 주택공급 보고서에 집값 폭등, 전세난 대책에 대한 것은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겠는데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연이은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2023년에야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와서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자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2023년부터 서서히 풀릴 것이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년이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주택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죠. 주택 공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연평균 15만 4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2023년이 되면 22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은 뭘까요?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 일단 왜 줄어들까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택지를 공급을 중간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막 공급하던 택지들 물량들이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계속 이제 경기도권의 택지들, 우리 무슨 신도시며 무슨 택지지구 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막 확대 공급했다. 동탄 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동탄 이 신도시는 계획한 거고, 보금자리 주택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공급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죽을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앞으로 택지 안 하겠다 하면서 택지 공급을 중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권의 택지들은 그때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얼추 지금 소진이 돼서 많이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진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공급이 막 이게 신규 지정은 없었어. 다 우리 열심히 30대 때 뛰던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했던 데들이 아직 이제 남아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이제 막바지 나오고 있잖아요. 재건축들도 지금 음마아파트가 언제 음마아파트야?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이 상승 모드로 가면서 막 활성화돼가지고 마찬가지 이번 정부 초기에 막 공급들이 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말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이번 초기까지 공급이 되다가 지금 재건축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재개발도 이제 분양가 마찬가지로 같이 맞물리면서 물량이 지금 줄었죠. 특히 이제 근래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목을 잡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허그가 분양 가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서 일단 다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고 하고 하는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도 있네요. 같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맞물리면서 사업 가던 데들이 멈춰섰거나 슬렁슬렁 가거나,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봐요, 우리가, 우리 열심히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우리 한번 떼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너 땅 좀 내놔봐. 우리 여기 집 비싸게 져가지고 우리 돈 좀 벌어보자 했는데, 네 집은 얼마 이상 팔면 죽는다. 네? 우리 지금 이미 설계도 다 하고 돈도 이만큼 썼는데, 원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비싸게 못 파네 하면서 우리 서로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날 원망하는 거야. 개새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집 갖고 장사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땅도 거의 팔았는데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뭐 비용은 들고 서로 지금 이제 막 싸우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계속 사업장마다 싸우고 있고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런 정비사업 물량들도 밀렸고 부랴부랴 이제 택지 공급이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지금 밀어내려고 이제 3기 신도시 뭐며 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일 때 정부가 실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 공급을 줄여들게 만들어주는 원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니야. 들어요. 난 좀 생각이 달라.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 충분한데 그러니까 경기도 택지들은 그게 충분한 물량인지 아닌지 그거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정비사업 물량들은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지금 이 모양이 꼴이냐? 다 멈추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충분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순서대로 가고 그리고 멈춰 세웠던 해제 그러니까 해제도 안 시키고 이 해제 뭐 작년에도 해제되고 계속 해제됐잖아. 그러니까 서울시가 몸일을 부려가지고 가야 될 재개발들도 멱살 끌어지고 패대기 치면서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 이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잖아. 지금 뭐 저희 증산 사구역 이런 데도 우리 지금 동의 다 했어요. 재개발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의 판단이 그거 하면서 패대기 계속 쳤잖아. 하게끔 가만히 냅뒀으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하지 말라고 못하게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지금 잠실주 5단지 허가를 해달라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계속. 그랬잖아. 그런 물량들을 냅뒀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멱살 끄집어 패대기 치지 않았으면 쌍용 1차, 2차 이런데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겠지. 다 멈춰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들이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설마 멈춰 서겠어? 설마 안 하겠어? 오판한 것이 시장의 반응들을 알고 그랬거나 알고 그랬다면 아예 그냥 작살내려고 한 거거나 그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네. 일단 또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공급은 어쨌든 지금 보면요. 공급은 줄었다라는 것이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잡히려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요는 감소할까요? 그건 모르지. 그것도 몰라? 왜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악재가 앞으로 지금 올해는 돈 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주가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약을 맞아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풀어져 있는 건지 실제는 엄청 안 좋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부분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공급 부분은 부족한 게 맞는데 수요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 야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집을 사긴 뭘 사냐 그냥 전 세계로 살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모습을 벌써 두 번 IMF 때도 맞고 2008년에도 맞기 때문에 뭐 그때 800조 1000조였거든요. 지금 이제 3000조래. 그 보지도 못한 돈. 유동자금이 3000조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요. 왜 부동산이 오르나요? 하면 전문가가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800조의 유동자금이 떠돌고 있고 부동산 투자의 불패에 대한 그게 있어서 여전히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뭐 안 좋다고 그러더니 그 800조 유동자금 없어졌어. 유동자금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없었거든. 네. 지금도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예측하거나 뭐 집값도 내년에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그냥 뭐 나머지 부분이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여전하다면 당연히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견지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좀
버블인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다. 일단 핵심 지역, 비싼 지역의 주택들은 그렇고 그와 별개로 아직 덜 오른 지역들, 쫓아가는 지역들은 좀 아직 오를 폭이 더 남아있지 않나. 이 생각이 뭐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수급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예측할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들 경제 공부하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하시나 봐요. 어쨌든 수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사실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만을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매수의 주체들이 30대라고 하잖아요. 30대가 이렇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돈을 잘 버니까야.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지금 매수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매수인들은 누구냐면 되게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한테 좀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일부 있고 나도 잘 벌고 아내도 잘 벌어 모으면 대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대출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해서 하나 요번에 내쯤에 집 짓고 가자. 너무 오르는 거 힘들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마지막 이제 힘을 써가면서 지금 수요의 한 축으로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지금 봐요. 항공사 무너지고 그렇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뭐가 지금 알고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고 안 되면서 지금 1년 장사망 치면 회사도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서 야 당장 나 실직자 됐다 이래버리면 나 회사 잘렸어. 집이 무슨 집이야. 나 이자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수요 결국은 경제가 더 큰 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오를 거다. 내후년에도 무조건 오를 거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정작 백신이 나오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나올 카드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희망이 없네? 아니죠. 그런 개념보다는 그동안은 경기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꺼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떠받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가면 어차피 착륙은 한번 시켜야 되는데 연착륙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망할 때는 좀 망해주고 또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가주고 구조조정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폭삭 망할까봐 억지로 빚 끌어다 갔다가 지금 막 좀 달구고 있었지만 전 세계가 다 돈을 찍어내잖아 지금. 다 좀 달구고 있었지만 네. 그렇게 발생된 버블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안 좋으면 휘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요새 잘 때마다 문득문득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맞아.